선거에 있어서 이 정파 간의 연대나 또 때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막 공격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야합이라고 그때는. 지금은 너무 필요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늘 자랑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도 단일화 통해서 이렇게 집권했다는 그렇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이걸 원칙과 명분 없다고 안민석 의원이 특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만큼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또 시대적 요구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두 분이 너무 화목하고. 이게 제왕적 권력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폐단을 우리가 경험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조기 대선 앞으로 40일 이후에 치러지는데 제대로 된 대선 후보의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수혜를 입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까? 의원님, 마이크 페넌트 시스템 적용 안 할게요. 말 좀 하세요.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로서 저에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OX를 물으면은 저는 100% 할 거라고 O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 한다? 제가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건 위장이혼이다. 단정했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잠시 겨울에 헤어졌다가 이제 꽃피는 봄이 오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 특히 바른정당이 지금 박쥐 신세지 않습니까? 지지율 5%도 안 되니까 존재감이 낮아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는 소위 스몰 텐트 쳐지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리그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동 전혀 못 줄 것이고요. 결국 순실이당과 박시당 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안민석 이게 국민들 우습게 아는 것이죠. 방송 용어로서 적절치 못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걸 또 즐기시는 김어준 이 공장장이나 정치적으로 박지당이라고 제가 지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순실이당이든 그걸 그 상대당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그렇게 이 공정한 방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확 안 들어오고요. 순실이당 하면은 딱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아직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박지당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지. 당사자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상대당을 역시 끝나지 않은 전쟁 저자의 수준을 오늘 여기서 역력하게 저의 수준은 국민들 수준이고요. 저를 폄하하는 거는 국민들을 폄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방송하셔가지고 100만 부 이게 제가 소위 되겠습니까? 흑수저 유학파인데요. 석사 박사를 제가 미국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링컨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번 대선은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대선이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첫 박사를 미국에서 하셨어요? 6년을 제가 미국에서. 영어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십니까? 흑수저. 그것도 참 이상하네. 흑수저 유학파인데요. 안민석 의원의 상상도 못했어요. 안민석 의원의 미국 박사 논문을 저를 폄하하는 거는 촛불을 폄하하는 것이고요.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순실이당하고 박지당의 이 후보 단일화가 촛불 민심들을 봤을 때 이게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촛불 민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욕먹을 짓이에요.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집에 안민석 의원 사모님 참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고 그런 가운데 내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소문나 있는데 안민석 의원 사모님이 그렇잖아요. 목요일 날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늘 하시는 말씀이 김성태 의원께 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디스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일화를 하는 게 이번 대선을 진보 보수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의와 불의의 그런 대선이고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그런 대선 프레임이에요. 좋은 용어는 다 이제 선택했고 그 용어 선택의 종착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에는 저분이 안 저랬어요. 국회의원 4선 되면서 대선 몇 번 치른 사람이지만은 어느 후보에게도 줄 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줄만 서면 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수도권 내리 4선의 명예를 이렇게 찾았는데 안민석 의원님, 내가 이 인생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린 거는 어디다 줄 서버리면 그거는 정치 생명이 단축되는 길이에요. 저에 대한 폄하는 국민과 촛불에 대한 폄하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제가 4선 만에 처음으로 당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직능위원회 의장인데요. 이건 전국에 의사,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조리사, 영양사까지 전국에 400개 단체를 총괄하는 직능위원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4월 3일 날 월요일 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엄중 중립을 지키겠다. 이걸 제가 공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줄 서지 않았어요. 선거 체제에서 직능위원회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네.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거나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아주 큰 자리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민석 의원은 신뢰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직능위원회 의장 못 맡겨요. 그래서 안민석이한테 맡기면은 어느 캠프에 줄 서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 400개 조직을 관리할 것이다. 4선 만에 그런 믿음을 당에서 가졌기 때문에 저한테 준 것 같거든요. 보세요. 처음으로.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의 가장 1등 공신인 안민석 의원을 당이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이제 예우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것도 이분의 판단이 없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전 대표의 판단이 없으면은 어떻게 안민석 의원이 직능위원회 또 의장을 맡습니까? 이분이 이제 벌써도 저렇게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징조예요. 또. 징조. 저분이 계속 그냥 이게 무관 이렇게 그런 정직한 또 정도 있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볼 때는 가만히 계시면은 문재인 전 대표 딱 되는 거 하자 없는데. 저희 당의 탁월한 선택을 저토록 이렇게 폄하를 하니까 지지율이 5%도 못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입사 16년 만에 계속 평사원 하다가 갑자기 이사된 겁니다. 거의. 이사가 아니에요. 지금 뭐 CEO입니다. 사장급 이게 워낙 CEO예요. 직능위원회 의장은 대선 때 당대표가 맡는 거예요. 아마 보십시오. 조만간에 안민석 의원이 매주 목요일 아침 이 방송마저도 출연이 어렵다고 전화하자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뭐냐?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조기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후보 캠프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대기 시작하면 저분 이제 못 견딥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줄대기 시작하면 왜 못 견딥니까? 저분이 한편으로는 저렇게 또 마음이 강직하고 집념도 강하지만은 마음이 약해서 인간적인 접근에 또 잘 무너져요. 여기저기 또 그러니까. 청탁을 들어주다가 그래.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들 오면은 저한테 자꾸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리사선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인품이 가장 훌륭한 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분은 특전사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하늘날은 전투기 파이로트들이 전부 다 제가 키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저나 문재인 후보는 안보 의식만큼은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죠. 안민석 그렇다고 의원이 이재명, 안희정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에요. 두 분 다 가장 이제 친구들이고. 문재인 전 대표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자가 안철수 의원이에요. 이 안철수 의원을 디스하려고 하는 게 거리가 없으니까 지난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방송에서. 혼밥한다고 해가지고. 혼밥한다고 비판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래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실제 국감 한 달 동안에 아니 그 이유가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안민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디스한 이유가 국회 교문이 같은 상임위에서 밥 안 사줬다고 디스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저한테 안 사줬다 한 게 아니라 저희 야당 의원들하고 밥 한 끼 안 먹었고 차 한 잔 안 먹은 거 이거는 맹자왈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정치는 인간을 만나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되죠. 대선 후보가 이렇게 같은 상임위 의원들하고 차 한 잔 같이 하지 않는. 차가 아니라 지난번은 밥이라 그랬죠. 밥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내가 그래서 밥 먹자고 하지도 않았어. 내가 안철수 의원에 가까운 사람 동료인 내가 의원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친한 후배가 있는데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후배한테 안철수 의원 그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안민석 의원 같은 교문에 있으면서 밥을 안 사줘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게 됐냐고 내가.
그런데 저런 분이 어찌됐든 간에 참 문재인. 밥을 못 얻어먹어도 적게 문재인 전 폄하하는 것은 대표가. 촛불과 국민을 폄하하는 것이고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23일 동안에 안철수 의원은 같은 상임위 교문위 위원들 야당 의원들하고 차 한 잔 밥 한 번 안 먹었고 차 한 잔 하자 밥 한 번 먹자는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예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에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근데. 나 세상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아니, 않았습니다. 국회 올해가 헌정 이제 70년 가까이 되잖아요. 70년 가까이 되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밥 차 안 먹었다고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거는 난 그런 기록은 지금까지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디 방송에다 대고 속기록 찾아보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뭐 오늘 안철수 의원을 제가 적극적으로 실수했어요. 대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우리가 아니라. 국정감사 동안에 교문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르재단, K재단 이 배후에 최순실이가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하고 한 몸이다. 의원들이 한 달 내내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 비선 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에 제가 정말 속기록을 봤어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다 뒤졌는데 안철수 의원은 여기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기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안민석 의원 주장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왜 진실과 정의의 이 길에 동참하지 않았는지. 왜 또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공정한 방송이 안 돼요. 국민의당 안철수를 대변하는 여기 의원이 방송에 같이 나왔을 그런 내용을 주장하면은 그건 맞는데 내가 지금 안철수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여기서 안민석 의원은 바른정당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당을 챙겨줄 여유가 없습니다. 적절치 못해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속기록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나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다 한 통속이다 이거죠. 순실이당, 박지당, 철수당. 요 이제 빅텐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방해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의 촛불 민심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천일간의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집필하면서도 오로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 특히 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하고 또 준비한 걸로 아는데 이제는 저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끝났으니까 이미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가는 길에 한마디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은 이제 박는 거죠. 이제 뭐 오해와 끝장을 보겠다는 제가 거예요. 드리고 싶은 모든 제 말씀은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천일 추적기 그 책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은 전쟁에 이제 안철수까지 끌어넣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맞아요. 그렇죠. 단일화는 됩니까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번 대선은 하나만 합니다.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내셨네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거죠. 위장이혼의 발톱을 드러내셨어요. 아니, 안민석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만일 후보 단일화 하면은 그거는 정의 아니고. 저보고 지금 안철수라고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뭐가 도둑질하다가 들킨 저렇게 당황하시. 김성태 의원님이 당황하면은 네. 콧구멍을 좀 벌렁벌렁 해요. 지금. 안철수 네? 후보하고 범야권 단일화 후보하는 저는 남들하고 밥 잘 먹고 그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네?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 여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들어왔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인사하시죠 두 분. 오늘은 처음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이었습니다. 네. 이번만큼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또 시대적 요구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두 분이 너무 화목하고 이게 제왕적 권력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폐단을 우리가 경험하고 대통령 탄핵같이 이루어진 이 엄중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조기 대선 앞으로 40일 이후에 치러지는데 제대로 된 대선 후보의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수혜를 입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대통령이 돼야 된다? 박지당이라고 제가 지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박지당이든 마시고요. 순신이당이든 그걸 그 상대당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그렇게 이 공정한 방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국민들은 됩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확 안 들어오고요. 순실의당 하면은 딱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아직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박지당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이게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지. 당사자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상대당을 역시 끝나지 않은 공격하면은 전쟁 저자의 수준을 오늘 여기서 역력하게 그대로 저의 선거에 있어서 이 정파 간의 연대나 또 때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막 공격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야합이라고 그때는. 지금은 너무 필요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늘 자랑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도 단일화 통해서 이렇게 집권했다는 그렇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이걸 원칙과 명분 없다고 안민석 의원이 특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 특히 바른정당이 지금 박쥐 신세지 않습니까? 지지율 5%도 안 되니까 존재감이 낮아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는 소위 스몰 텐트 쳐지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리그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동 전혀 못 줄 것이고요. 결국 순실의당과 박지당 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안민석 이게 의원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하는 것이죠. 방송 용어로서 욕먹을 짓입니다. 적절치 못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걸 또 즐기시는 김어준 이 타 정당을 공장장이나 정치적 이거는 누가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까? 의원님 그다음- 마이크 페인트 시스템 적용 안 알겠습니다. 할게요. 이게 말 좀 하세요. 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로서 저에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OX를 물으면은 저는 100% 할 거라고 O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 한다? 제가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건 위장이혼이다. 위장이혼이다. 반증했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박지정 잠시 이야기. 박지정당. 겨울에 잠시 헤어졌다가 이제 꽃피는 봄이 오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